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연성의 범위를 이렇게 노란 테이프로 어디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연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구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에 노란 선과 노란 선 이 가운데 있는 이쪽에는 적정 유연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연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몸이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그리고 운동 종목마다 필요로 하는 유연성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연하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유연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무용이나 요가와 같은 종목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연할수록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동작들이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 근력 운동과 같은 경우에서는 지나치게 유연성이 좋을 경우 오히려 근육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연성은 가동성 그리고 안정성과 연관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정 유연성 범위 내에서는 이런 가동성도 좋을 거고 안정성도 역시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필요 이상의 유연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물론 가동성은 아주 좋아지겠죠. 가동성은 아주 좋아질 텐데 반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육들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유연성이 없으면 안정성이 더 높아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가동성은 역시 떨어지겠죠. 많이 움직이는 범위가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적정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동성과 안정성이 가장 높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에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자, 동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실시하는 스트레칭으로서 빠른 동작과 움직임으로 다음에 수행할 운동 동작과 유사한 동작 형태로 스트레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드민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어깨 스윙이 많은 동작으로서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크게 어깨 돌리기, 좌우로 비틀어주기 등 이렇게 움직임이 크고 빠른 동작들을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근육의 온도를 높여 스포츠 활동 시에 동작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동적 스트레칭을 운동 활동 전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주로 운동 후에 실시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일정한 동작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칭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배드민턴을 예로 들어보면 배드민턴 사용 후 어깨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잡고 어깨를 늘려주는 행동들이 정적 스트레칭에 해당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스포츠 활동을 하여 체내에 생긴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 후에 너무 힘들고 몸이 지치지만 힘을 내서 이렇게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고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정을 위해서 상대방이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실시할 때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주시고 양손을 모은 상태에서 고개가 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숙여줍니다. 숙인 상태에서 밀었을 때는 3초 버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만. 학생들이 하기 쉬운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릎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반동을 주는 경우입니다. 측정 후 3초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동을 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두 손이 동시에 나가지 않고 한 손만 나가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고개를 드는 경우입니다. 고개를 들면 기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좌전돌에 필요한 스트레칭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필요한 스트레칭 부위는 목, 허리, 고관절, 햄스트링이 있습니다. 먼저 고관절과 햄스트링에 대한 스트레칭 동작을 배운 후 목과 허리에 관련된 스트레칭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관절과 햄스트링에 관련된 스트레칭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붙여줍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펴줍니다. 그대로 허리를 곧게 세워주고 배꼽이 허벅지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상체를 접어줍니다. 이때 손을 앞으로 밀면서 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능한 친구들은 양손으로 발바닥을 잡아봅니다. 이것도 가능한 친구는 엄지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당겨봅니다. 자, 그대로 호흡을 내쉬면서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질 수 있게 숙여줍니다. 5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오른다리를 앞으로,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허리를 곧게 펴주고 손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앞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자, 이때 배꼽이 허벅지에 닿는다는 생각이죠. 등이 말리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가능한 친구는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잡아주고 더 가능한 친구는 다시 엄지발가락 얼굴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5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음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다리를 앞으로 펴주시고 마찬가지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앞서 배운 동작과 마찬가지로 양팔 나란히 하듯이 앞으로 민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바닥을 쓸면서 내려가 줍니다. 가능한 친구는 발바닥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당긴 상태에서 이마가 무릎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5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목과 허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부분입니다. 자, 깍지를 낀 후 뒤통수에 댄 후 5초간 앞으로 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반대로 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턱에 댄 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허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은 반 정도 곧게 핀 후에 깍지를 넣은 후 시선은 배꼽을 향하고 그리고 천천히 뒤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상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